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미사일을 많이 볼 수가 그쵸? 있습니다. 네. 뭐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뭐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근데 이제 또 아주 영화에서도 명작 영화들이 있죠. 수중에서 그쵸? 있는 잠수함이 그렇죠.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에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좀 봐요. 어뢰 공격을 하고, 그리고 헌터 킬러 작전이죠. 상대방 잠수함이 이제 격침시키는. 예. 그때 이제 사용되는 무기 체계 어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하더라고요. 네. 잠깐만 있어봐. 띠 그렇죠. 30초 남았습니다. 그래, 맞아. 갑자기 막 급박해지고. 네. 교란탄 발사. 그렇습니다. 뭐 기만탄, 교란탄도 발사를 하고 회피 기동도 그런 멋지게 또 잠수함이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근데 있는데 그런 거는 요즘 그런 거보다 근데 역시 유보트. 특전 유보트가 그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안 달아봤던 게 생각해보니까 어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또 우연한 기회에 김 PD님도 어뢰가 궁금하다고 했고, 또 얼떨결에 우리 홍필 회장님이 어뢰를 어뢰를 한번, 쏘셨어요. 주제로 어뢰를 함께 맞았어요, 제가. 네. 어뢰를 맞은 홍필 회장님께서 한번 어뢰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펼쳐 보시도록 그 하겠습니다. 어뢰를 맞은 이유가 최근에 기사 하나가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고기들이 이제 폭탄 갖고 그죠. 막 싸운다고 네, 막 네. 그래서 어뢰 아까 아니죠. 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내 LIG 넥스원이 경어뢰 2 청상어 2인가요? 청상어 2라고 할 수 있죠. 네, 청상어의 후계니까. 그렇죠. 그거에 이제 개발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2029년까지였나요? 정확한 사업 명칭은 경어뢰 2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2029년까지 2029년 맞습니다. 맞죠. 예, 그때까지 전력화를 하는 그 일 일정으로 이제 개발을 하도록 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예. 그 어뢰라 하면은 사실 종류도 좀 다양할 텐데 많죠.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한번 크게 좀- 두 가지가 네. 나뉩니다. 지금 현대 어뢰는요. 그러니까 경어뢰, 중어뢰인데 경어뢰는 말 그대로 좀 작은 거고 상대적으로 구경이나 크기가 그렇죠. 한 324mm, 뭐 300mm 대 이런 거고 중어뢰는 뭐 480mm, 500mm 이런 정도로 굉장히 굵기도 하고 예. 크고 무겁고 멀리 가고. 청취자분께 이런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게나 길이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앞에 경자가 붙고 중자가 붙으니까 그런 의미보다 청취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어뢰나 중어뢰가 나온 이유가 뭘까?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어뢰 하면은 가장 많이 유명해진 게 태평양 전쟁이죠. 그렇죠. 예. 태평양 전쟁에서 만약에 일본이 잠수함에서 발사하거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강력한, 그러나 좀 느린 그런 그 어뢰 말고 어떤 그 항공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어뢰를 개발해서 성공해서 운용까지 했다면 전체의 전황은 좀 더 항공어뢰 일본 많이 운영하지 않았나요? 항공어뢰는 운영을 못했죠.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가 기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과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고, 진주만 같은 경우 진지만은 그 뇌격기로 이제 하는 그런 그 작은 그런 그 어뢰를 말고 대형 어뢰. 대형 어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어뢰 말고 그렇습니다. 그 경어뢰가 나온 기존의 경어뢰가 나온 그런 의미는 바로 그거다. 항공기의 그 기동을 전혀 제한이 없음과 동시에 지금 현대의 뭐 헬기랄지 이런 데서 또 그리고 함정에서 그런 중어뢰들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경어뢰로 많이 무장을 해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그런 건 없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나온 게 현대에서 얘기하는 경어뢰가 그렇죠.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에는 지금의 대함 미사일처럼 어뢰가 어떤 대함 공격의 주 무장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미사일한테 딱 그 임무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상함의 어뢰는 이제 거의 대잠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잠 임무에 맞는 경어뢰로 이제 재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잠수함 같은 경우 여전히 적의 함정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어뢰는 여전히 잠수함용으로 살아남아서 계속 진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의 함정을 잠수함에서 공격할 때도 잠수함에 경어뢰를 장착하면 사거리도 짧을 뿐더러
많은 다량의 그 어뢰를 발사해야 격침까지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중어뢰라 하면 파괴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한 발에 완샷으로 그냥 원킬.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잘 맞으면 그냥 부동강이 나죠. 대표적인 게 뭐 포클랜드 전쟁 때 제너럴 벨그라노 경순양함이죠. 그렇죠. 경순양함이 그냥 한 대 그냥 맞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한 발에 네. 그냥 꼬르륵 했죠. 심지어 뭐 홍 편장님이 뭐 말씀하시겠지만 유도 방식에 따라서 어뢰도 많이 나뉘는데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는 무유도였어요. 진짜 그거 네. 정말 예. 그냥 거의 그 2차 세계대전 보니까 맞아요. 일자로 가던데요. 그게 영국이 쓰는 어뢰가 심지어 2차 대전 때 개발한 그 어뢰의 기본이 그거예요. 2차 대전 때 쓰던 거를 그냥 계속 개량만 한. 아. 그 근본은 2차 대전 때 쓰던 거의 개량 발전이기 때문에 방식상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영화 미드웨이에서도 보면은 미국 잠수함이 포를 이렇게 일본 향해서 쏘는데 일자로만 쭉 네. 그렇죠. 나가잖아요. 그나마 그 유명했죠. 미국의 그 당시 아, 어뢰 어뢰 스캔들. 명중률은 네. 예, 상당히 유명했죠. 맞았는데 튕겨나오고 안 터지고 아주 정말 네. 대환장 파티 당시 미국의 어뢰. 그 어뢰에 들어가는 그 연료 중에 하나인 에탄올을 빼가지고 다른 데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어뢰 주스라는 그렇죠. 그런 예. 이야기도 있죠. 주스인데 마시면은 좀 왠지 머리가 어지러지고 기분이 그럴 좋아지고 뭐 정도로 한 이런. 20시간 자야 되고. 그렇죠. 예, 어뢰가 어뢰 역할을 못했다. 그런 건데 지금 현대 어뢰는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지금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경어뢰는 지금 국산인 청상어가 있고 청상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어뢰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상어. 백상어. 국산이 백상어는 백상어가 있고 아우 상어 가족이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소입한 SUT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재밌는 게 이 백상어와 SUT의 차이예요. 백상어 같은 경우는 음향 유도입니다. 아, 소리가 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렇죠. 적합의 네. 소리를 따라가는데 막상 어떤 더 중요한 전력으로 치부되는 독일 SUT는 유선 조종이에요. 토우처럼 이렇게 그렇죠. 선으로 가는구나. 네. 긴 선을 풀면서 날아가고 이 잠수함에서 이거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 명중률을 봤을 때는 유선 유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지금은 또 굉장히 그 음향 유도도 계속 발전됐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바다 예. 음향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데서의 어떤 적군의 또 적함의 기만, 음향, 기만, 예. 예, 아, 그 또- 그레이하운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란탄이나 네. 기만탄에도 많이 속는 그렇죠. 그런 어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SUT가 좀 나은 면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둘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섞어서 왜냐면 외국에서 수입한 탄약만에 의존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상어라는 국산을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차기 국산 어뢰는 지금 또 SUT 같은 유선 유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차기는 염두가 아니라 지금 개발이 돼서 나왔죠. 아, 그 네, 벌써? 바로 뭐냐면 유명한 범상어입니다. 네. 아, 범상어. 범상치 않은 범상어는 사실 항적 추적 장치까지 있어서 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적의 기만탄이나 기만 기뢰가 있죠. 네, 지금 네, 그 기만탄. 똑같은 음향 효과를 내는 걸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따라 들어가서 이제 불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적 추적을 합니다. 만약 이 목표물이 전함, 그러니까 전투함이라면 전투함의 항적이죠. 항적을 그렇죠. 그 해수에서 이렇게 추적을 다 할 수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렇게. 네. 심지어 범상어는 그런 기능까지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 잠수함, 수중에서도 잠수함의 항적도 추적합니다. 아유. 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거고 이 부분은 전 세계의 탑 티어급에 들어가는 어뢰로 발전된 것이 그러니까 범상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예, 이 범상어 같은 경우도 사실 운용 초기에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이게 많았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기 감흥 신관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아도 폭발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는데 실사역 훈련을 안 터지는 거예요. 지나갔구나. 그렇죠. 홀수성 느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또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이거 무슨 방산 비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생긴 서러움에 가까운 게 백상어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시험 사격을 딸랑 4번을 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죠. 참. 일단 경험 부족, 예.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예산, 그리고 윗선, 그러니까 지휘부의 인식 부족. 예. 다만 이것들이 모두 좀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해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방의 고슴도치 전략,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잠수함 전력 강화, 잠수함에 특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몰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어뢰 개발이 된 거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된 게 범상어입니다.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했어요. 2차 대전 직전에 마크 13어뢰. 유명했죠. 그거는 심지어 실제 폭발이 수반되는 실사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폭약이 없는 어뢰를 쏘고 그물로 회수하고 또 쏘고 또 쏘고 이런 식으로 실험하다 보니까 신관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는 모르고 실전에 투입해가지고 쐈는데 맞아도 안 터지고 쐈는데 맞아도 안 터지고 잠수함 승무원들은 이거 문제다 근데 그거 개발한 그 병기국 쪽에서는 니들이 우리가 잘못 쓴 만들었는데 뭐가 결함이냐 니들이 잘못 쓴 거야 계속 우기고 한 2년을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은 니미츠까지 나서가지고 아주 정말 실사역 테스트를 몇 번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깨갱하고 고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진짜. 유명한 저 태평양 전쟁의 일화 중에 그렇죠. 하나죠. 정말 그 어뢰만 개전 초부터 멀쩡했어도 일본의 패배가 한 4, 5개월은 앞당 걸렸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진주만 공격 직후에 그나마 멀쩡하게 작동을 한 미국 해군 전력은 잠수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잠수함들이 어뢰로 적항을 맞춰도 안 터지고 맞춰도 안 터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 어뢰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산소래였죠.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 산소 어뢰로 대표되죠. 그리고 그것이 뭐 혹자들 얘기는 별로 전황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하지만 반대로 그 미국이 그 굉장히 유리해지기 이전에 상당히 미 해군을 괴롭혔죠. 솔로몬 해전에서도 그렇죠.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싣고 갔던 그 전투함들, 일본 순양함들의 공격에 많은 피해를 봤죠. 그렇죠. 예. 반대로 미국이 쏜 어뢰들은 계속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전쟁 참. 중후반 이후까지 태평양 전쟁 기준으로 사실 뇌격 부분은 배에서 쓰던 뇌격 부분은 관측서부터 어뢰 성능 자체는 일본이 더 나았다라는 건 이제 뭐 그렇죠.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거고요. 어뢰 무기 체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가던 배가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려서 사실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상부에 어딘가에 맞기 때문에 뭐 피하거나 아니면 배가 데미지 컨트롤 잘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만 회피 같은 거. 요즘 어뢰는 직접 부닥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그 홀수선 용골 아래에서 터지기 때문에 용골을 한번 들었다 놓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단단해도 거기가 한번 들었다가 내려가서 금이 가서 쪼개지게 되면 약간 답 타이타닉 없죠. 되는구나. 그냥 타이타닉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명 피해라는 게 예. 어마어마하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포클랜드 전쟁 때 제너럴 벨그라노가 심지어 옆에 따라가던 구축함도 격침된지 모를 정도로 빨리 빨리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네. 예. 날씨가 뭐- 물론 안 좋긴 했지만. 네.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한 피해나 또 그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항공모함도 사실 어뢰를 수십 발을 맞았다. 그러면 격침이 되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현대전에서의 어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은 한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단한 위치죠. 그 동북아에서 일본과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됐고 그렇죠. 어뢰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의 주력인 89식 어뢰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고 그거를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중어뢰 89식을 능가하는 우리의 중어뢰는 범상어가 있고 또 경어뢰로는 지금 경어뢰 2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경어뢰 2 사업도 거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범상어의 앞선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적 추적장 시스템 다 그런 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경어뢰. 다만 이제 발사 플랫폼만 대잠 헬기나 그러면 대잠 초계기 그렇지 않으면은 수상함이죠. 수상 전투함의 3연장의 예.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되는 예. 어뢰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뢰 상당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홍 필장님도 말씀 주시겠지만은 현대전의 추세인 초공동 어뢰나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냐 싶은데 핵 어뢰까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초공동 어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개발이 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 면도기 이름 같았어요. 크자만 빼면은 약간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 네, 네. 시크발. 네. 그건 이제 지금 뭐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초공동 어뢰의 대표격인 러시아의 어뢰죠. 개발해서 실전 배치가 된 그런 어뢰고 이 초공동 어뢰를 우리가 영상도 공개를 해요. 우리가 개발한 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곧 실전 배치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발전 속도, 그렇죠.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뢰 무기체계 분야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거라면 청상어의 변형인데 홍상어가 있어요. 홍상어. 예. 이거는 상어 맞네. 이거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켓 추진체 아. 위에
탄두 대신 어뢰를 끼운 거예요. 청상어를. 그래가지고 먼 곳에 있는 잠수함을 그러니까 배가 직접 근처에 가지 않고도 잡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 통상의 어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대개는 그 하이급의 어뢰도 있지만 대개는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전술상의 가까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홍 편집님 말씀은 3, 40km 이상 되는 그런 위치, 심지어 100km까지 가는 100km. 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혹자의 의견은 어뢰의 그 무기 체계라기보다는 대잠 미사일로 이제 사실 분류를 그렇게 하죠. 얘기해도 되긴 해요. 예. 그래서 미사일. 미 해군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에스록 같은 그렇죠. 에스록으로 통하는 그 대잠 미사일은 밀리 매니아들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변되는 그런 대잠 미사일이 바로 홍 그렇죠. 필장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예. 홍상어입니다. 사실 홍상어도 초기에 좀 말이 많았어요. 예. 이게 물에 들어갔더니 작동 안 하고 사라져.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역시 이것도 어떤 시험 횟수 부족 때문에 아. 어떤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는데 입수 각도에 따라서는 이 배터리가 작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인 게 그렇게 해가지고 견해가 밝혀진 다음에는 배터리를 리튬 폴리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고 오히려 2017년 이후에는 그 청상어의 배터리 왜냐면 전기 추진식이니까 청상어의 저 배터리들까지 다 리튬 폴리머로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경어의 성능이 향상이 됐다. 이런 어떤 그 전화위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경월에 뭐 어떻게 소분류하면은 대잠 미사일까지 우리가 상당히 하이급으로 갖추게 됐고 전에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좀 굉장히 장점, 방산의 장점 중에 하나인 유도 무기 체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상어는 상당한 수준이고 하나 여기서 그 대잠 미사일에서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가 특징이 뭐예요? 좀 영상을 볼 때 좀 우직하고 그쵸, 남성다움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대잠 미사일은 굉장히 아우 레벨이 그냥 아주 그 발사부터가 좀 웅장하더라고요. 푹 하고 올라가더니 한참 이제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무슨 수중에 떨어지면서 좀 있다가 이제 엄청난 굉음이 아니 그건 들리는. 발사하는 간지가 무슨 대륙간 탄도탄 쏘는 그 간지가 나와요. 뭐 거의 그랬었어. 뭐. 네. 그런 걸로 대변되는 대잠 미사일이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고성능의 대잠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그것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클래스 지금 현재에서는 세종대왕급과 이제 대구급에 장착을 하지만은 앞으로 있을 차기 이지스 전투함과 또 차기의 준 이지스급 전투함에 KDDX. 예, KDDX에 다 장착을 합니다. 홍상어는 그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고요. 어뢰에 대해서 이제 거짓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초공동 어뢰부터 해서 최신부터 해서 저 예전 것까지 쭉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 상어 시리즈라서 좀- OST로 조스 OST 어때요? 전 상어 가족 생각했죠. 따란 예, 네, 아빠 핑크퐁? 상어부터 네, 해가지고 그렇죠. 엄마 네. 상어부터 해서 예. 근데 이게 어뢰 체계라는 게 사실 그 뉴스도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 미사일 체계, 전차 뭐 이런 화려하지가 것보다는 않죠. 그러니까 어뢰도 은밀하지만 뉴스도 굉장히 은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별로 잘 모르고 이제 예.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채택한 게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저는 좀비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어서 상대방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교환비가 좋은 게 사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도무기 체계. 그 중에서 특히 뭐 우리 삼면이 바다고 실질적으로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보다 해군력이 처진다고 보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라들을 상대할 때 사실 가장 좋은 건 잠수함 음. 무기 체계고 그 잠수함 무기 체계 중에서 어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포를 이용한 그 초공동 어뢰나 핵 어뢰는 어뢰가 가진 단점들, 그러니까 속력이 조금은 느리다. 또 만약에 먼저 인지하고 뭐 회피 기동을 했을 때 마취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한 그 어뢰, 한 단계 앞선 기술을 하는 어뢰들을 빼고 그걸 요즘 많은 강대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 현재의 어뢰 기술을 총망라한 최신형 어뢰들은 대한민국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뒤처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주변국인 네. 일본이랄지 또 중국도 거의 일본 수준의 일본 89식 수준의 어뢰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그들과 대등 내지 일정 부분은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이고요. 우리는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할 때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공격 그렇죠.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습니다. 대표가 예. 바로 대표 중에 하나가 어뢰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어뢰를 갖고 뭐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요걸 토대로 뭐 다른 시간에 또 어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늘 이야기한 거를 또 풀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 걸로 약속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